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장 시황 오프닝벨 라이브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장 시작 50초 전이고요. 저희는 선반영에서 미리 종을 치겠습니다. 자, 아까 웃긴 페페님께서 살짝 졸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졸음 확 깨워드리는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뭐 전기차, 반도체, 뭐 매크로 이런 이슈들, 국채금리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오늘도 0.7%, 코스닥은 1.1% 마이너스로 시작할 것 같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졸 때가 아닙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 시작 10초. 7초 남았고요. 네. 오늘 개장 전에 체크포인트 있다면 빠르게 원포인트로 짚어본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미국장이 안 좋았으니까 일단 한 방 맞고 시작을 할 거고요. 아. 그다음에 유가나 뭐 약간 일부 전거래부터 좀 강했던 쪽, 그러니까 상승한 쪽에서의 좀 일부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될 거고, 그다음에 뭐 CXL이나 SSD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얼마나 견조하게 버텨주면서 수급이 유지가 되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천천히. 네. 알겠습니다. 매도 사실은 알고 맞으면 좀 덜 아프긴 합니다. 아픕니다. 알고 맞으면 더 아파요. 알고 맞으면 더 아파요. 네, 더 아픕니다. 아, 그래요? 네. 이 꽉 깨물어 이러면 그래도 네. 준비할 시간을 좀 주긴 하던데. 그래도 아픕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9%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84,200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장이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도 2% 마이너스. 이게 오늘 같은 장, 그리고 분위기가 좀 안 좋을 때면, 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에 대한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차익 실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더 아니더라도, 남들은 과연 이 가격에서 팔려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조금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LG엔솔은 1%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역시나 2% 정도 떨어지면서 시작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조금 오르네요. 0.2% 플러스고, 그리고 뭐 금융주들은 지금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1% 마이너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SDI도 2.2% 좀 크게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3%에서 5%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고요. 흡프스프 이외에 다른 반도체주들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일단은 네.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지수가 들어왔죠. 코스피가 0.9% 하락, 코스닥이 1.3% 하락입니다.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지수 자체는 좀 빠지고 있는데, 아마 이제 전거래일에 미국장을 좀 보신 분들은 그렇지,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채 부담감이 굉장히 높아진 거, 그다음에 이제 연준들의 발언에서의 좀 이런 코멘트들 우리가 좀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일부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좀 아무래도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면은 나머지 쪽으로 수급이 회전을 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전거래 좀 강하거나 이제 유가 관련된 부분이나 뭐 이런 쪽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쪽으로 일단은 오늘 단타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집중과 저격을 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집중과 저격.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아까 시작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유통 쪽, 흥구석유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거라는 게 미리 시나리오가 서 계셨으면은 오늘 벌써 재미가 끝났죠. 오늘 이거 딱 끝내고 지금 이제 장 접어도 돼요. 그런 네. 정도로 사실 딱 저격돼서 집중만 하면은 어느 정도 또 시세가 그런 부분에서 좀 누릴 수 있는데, 보시면은 오늘 상승 종목수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쪽을 저격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내가 이거 좁히는 게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사실은 조금은 어려운 시장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걸 하려면 결국에는 현금이 없지 않으면 없거든요. 지금 있는 거 막 갖다 팔아가지고 막 하긴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중 조절하고 현금 유지하고 일정 부분 유지하는 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일단은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는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오늘 1.5에서 2% 이상 빠지느냐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 안 깨지고 수급 안 깨지면 충분히 괜찮다, 버틸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문제는 2차 전지죠. 2차 전지. 네, 테슬라가 좀 박살이 난 부분도 있고요.
무엇보다 트럼프가 이제 전기차 뭐 그런 보조금에 대한 강력한 발언들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 소재단은 좀 어렵고 뭐 엔캠이나 이런 일부 종목은 좀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요 산업군들에서의 좀 변화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일단 또 자동차가 좀 바짝바짝 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쪽 저PBR 쪽에서 만약에 오늘 좀 버텨주면은 생각보다 또 지수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괜찮을 수 안 있다. 빠질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그 배터리 관련주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가 얼마만큼 버텨주느냐 사실은 네. 이게 굉장히 큰 비중을 좀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어제에 이은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느냐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귀결되는 거는 수급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환율 좀 볼까요? 1348원 정도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율만 조금만 더 내려가 준다면 네. 그래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환율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환율도 환율인데 오늘은 좀 빅스 지수가 좀 급격하게 상승한 것도 우리가 빅스 지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전거래일까지만 하더라도 빅수가 거의 최저치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환율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에 금이랑 은도 제가 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최고치, 특히나 실버가 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물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점, 네. 금리 부담감 생기면서 비트코인 쪽 박살난 거에다가 거기다 이제 유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좀 불안할 만한 요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달러 같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오늘 좀 일부 내려가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엔화 뭐 위안화나 유로화 쪽에서 뭔가 급격하게 바뀔 만한 무언가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확실하게 살아주면서 이제 그건 전거래일에 김장렬 본부장님이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위안화가 살아나면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유럽 쪽도 중국과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이 살아나면 유럽도 같이 살아요. 네. 그러면 달러 인덱스에서 두 가지 통화가 강해지면 달러가 좀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가 나타나는지도 좀 일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 제일 집중하셔야 되는 건 국채금리거든요. 국채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이런 부담감이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기술주들 많이 얻어맞을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의 기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보시면 반도체 쪽에서 아직까지는 큰 그 시장에서의 좀 얻어맞은 거 이외로 좀 더 빠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직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1.5% 이상 빠지기 시작하면 수급에서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흐름들을 조금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현 본부장님도 들어오셨는데요. 지금 9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장을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 좀 있을까요? 그 환율이었는데 환율은 괜찮네. 환율 괜찮죠? 미국 즉 유럽이 먼저 금리 인하를 내려갈 것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간밤에 독일에서 CPI가 나온 3월달이 네. 많이 내려갔어요. 어. 전월달에 2.5였는데 2.2%로 내려갔고 네. 사실은 그 전날 오늘 말고 그 전날 프랑스도 3.0에서 2.3으로 팍 내려갔거든요. 와, 팍 내려갔네요. 그래서 독일, 프랑스가 가장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CPI가 둘 다 2.2% 초반 내려왔기 때문에 6월달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기대감이 원래 있었는데 네. 그것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하게 되면은 100bp 100bp 예, 할 것 같다는 그 기대 심리가 높아졌어요. 어디서요? 22에서? 유럽. 22에서 100bp를 인하한다고요? 유럽부터 시작해서 이야.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만약 75bp 우리 생각하는 거 하더라도 금리 차는 좁혀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될 강세. 거예요. 강세가 좀 더 유지될 빌미를 준 거죠. 그래서 아. 한때 아까 달러 인덱스가 105까지도 올라갔다가 104점 얼마나 끝난 것 같은데 그건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유가도 아직은 그 기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것도 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은 다른 거 없고 오늘은 이제 미국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조정 받는데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는 결국은 제 생각에는 1% 이내로 끝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1% 내외로 마이너스로 끝날 것 같다. 아침에 시작한 거 그게 마이너스가 전부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가다 당장 실적이 안 나오면 이제 내려가겠지. 일단은 실적 바로 코앞이니까 네. 그거 보고 네. 때려도 그때 때린다. 예. 어. 근데 코스닥은 도리가 없고요. 왜냐면 2차 전지가 아주 심하게 나왔죠. 아까 말씀하셨나? 네. 38만 7천 대가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낮아진 게 어저께 제가 42만 대 레벨 있잖아요. 낮아진 것보다 훨씬 낮고 작년 동기보다 9% 빠졌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앞으로. 1분기 때
BYD는 13% 늘었어요. 어.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슈예요. 다른 전기차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은 그러니까 얘네가 규모가 워낙 크니까 다른 건 해봤자 상관없는데 테슬라, BYD는 크잖아요. BYD 미국에 크죠. 안 팔지만 그렇죠. BYD는 30만 내천대에서 13%. 이 순수 전기차만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하이브리드 못 포함하지 않고 순수는 13%였기 때문에 BYD가 또 일본에 잘 팔린대요. 일본 전기차가 없지 않으시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슈가 뭐냐면 중국이 전기차를 판매하는 게 네.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해요. 그리고 1분기 38만 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2분기 컨센서스가 지금 48만 대, 9만 대인데 이것도 낮춰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로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밀려들 수 있어서 아침 낙폭이 오후 낙폭이 좁혀질 것인지 네. 전 잘 모르겠어요. 역시 뭐 중국 뭐 비아디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뭐 CATL이나 뭐 진해 배터리 알아서 자체적으로 싸게 쓰니까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한테는 2차 전지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센티일 수도 있고 테슬라발 이슈가 오늘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사실 지금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게 지금 하나가 반도체 그리고 하나가 배터리 이렇게 좀 어쩔 진행이 수 되고 없지. 있어요. 반도체가 뭐 에이징랜드 뭐 있습니까? 이런 뭐랄까요 좀 작은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는 것 같고 그래도 큰 종목들은 조금 버텨주는 것 같고 그래도 덩어리가 좀 있는 종목들 뭐 테크윙, 하나마이크론, 뭐 하나머티리얼즈, SNS텍 이런 애들은 한 2% 내외로 마이너스 진행되고 있고 반대로 이제 가장 많이 빠지는 거는 에코프로가 6% 넘게 하락폭을 좀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상승 섹터, 하락 섹터 좀 나눠서 본다면 네.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을 좀 주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해운 쪽이 조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해운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게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쪽으로 그다음에 엔터주들 좀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엔터 좋죠. 네, 그리고 이제 미용 의료기기, 면세, 화장품 요런 쪽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선한 쪽에서의 뭔가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고 또 실적이 찍히는 쪽, 특히나 네. 면세 쪽이나 화장품 요런 쪽이 저는 오늘 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유가 관련된 부분에서 올랐으니까 유통 관련된 종목군들 또 에너지 천연가스나 이런 쪽도 좀 이슈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좀 움직이고 있고 원전은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또 급등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일정적인 부분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좀 굉장히 이런 에너지 쪽은 단기적으로 좀 치고 빠져야 되는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부 AI 뭐 이런 보안 쪽 그런 네. 쪽 좀 일부 순환매가 도는데 이것들은 좀 최근에 강했었던 쪽이고요. 제가 봤을 때 면세나 화장품 이런 쪽이 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좀 흐름들을 오늘은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좀 좋은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빠지는 거에 있어서 두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코스피가 1.2%, 코스닥이 1.7% 정도 마이너스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하락세가 심합니까? 아니면은 요 정도면은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저는 삼성전자가 1.5에서 2% 그 이상으로만 안 빠지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 괜찮다. 삼성전자 지금 1% 마이너스 네, 정도인데. 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아직 버틸만하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84,100원이고요. 한미반도체는 4.5% 빠지고 있어서 13만 9천원. SK 하이닉스도 역시나 좀 빠지고 있는 상황 2.5%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네. 미국보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요 정도면 괜찮다? 근데 이제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지는데요. 네. 코스닥은 느낌상 좀 더 빠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안 좋을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오늘 엔터는 무슨 일 있어서 오르는 걸까요? 어때요? 엔터요? 네. 제가 아직 접수한 뉴스는 없긴 없는데. 근데 이번 주에 이 일정이 제가 클벨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이번 주에 그
베이비몬스터랑 또 한쪽에서 데뷔를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데뷔 이벤트가 두 그룹이 있거든요. 아. 막 그런 것들에서 좀 약간의 이슈, 그리고 최근에 또 수급이 좀 빠진 거에서 키높이를 맞추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면세나 뭐 중국 쪽이 어쨌든 좀 좋아지는 관점으로 보면 네. 저는 이제 엔터랑 컨텐츠 요런 쪽은 좀 영향이 아무래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또 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일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정도로 하는데, 혹시나 좋은 뉴스 없어요. 있으시면은 네. 세 군데 JYP, 뭐 하이브, 네. YG는 뉴스는 없습니다. 2분기부터 실적 개선 전망, 배몬 등 새 아이돌 데뷔 모멘텀 뭐 이런 애들. 네, 요번 주 두 개 있습니다. 네. 뭐였죠? 아일릿? 그건 입을 쓴 친구들인데 네. 그 어린 친구들은 이미 뉴스에서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차피 지나간 뉴스, 새로운 뉴스는 없습니다. 새로운 뉴스는 하지만 없어요. 새로운 이전에 뉴스는 왔던 거. 그러니까 지금 약간 수급이 안 좋을 때 어디를 노려보면 좋을까? 약간 제약바이오 많이 올랐고, 로봇도 한번 왔다 갔다 했고, 2차 전지 좀 안 좋고, 뭐 엔터 좀 쉬고 있으니까 조금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게 좀 보시면 드네요.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하락하나요? 제약바이오도 그냥 그쵸. 약보와 약간 좀 약간, 뭐 약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HLB가 한 3%대 정도, 그리고 알테오젠이 거의 보합권에서 일단 움직임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없지. 있고요. 일단 예상가에서는 삼청당 지약이 조금은 그 루머 이슈 덕분에 조금의 변화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바로 좀 눌리네요. 지금 마이너스 3.5%. 그래서 마이너스 좀 약자, 네, 약보합. 지금 네. 강했었던 그런 쪽에서 조금 쉽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레고캠 바이오 정도 뭐 이런 것들만 강보합권에 있고요. 대부분이 좀 마이너스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캠이 독주하네. 엔캠 독주 15%. 15%. 아, 12%. 아니 네. 이건 뭐예요? 엔캠 엔캠 뭔지는 알 거고 왜 오르는지는 모르겠고. 왜 오르는지를 여쭤봤는데 뉴스 없어. 이거는 뭐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알 수는 알려줘. 주사위 놀이로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엔캠 오르는 거 코멘트 있어요? 요거 시총 좀 올라가면 네. 지수 편입 이벤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주가 오르면 계속 그 얘기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왜 주가 오르냐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주가 오르냐 모른다는 알 수가 거지. 없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눈에 띄는 종목 혹시 있을까요? 한장원 본부장님? 저는 그- 면세 쪽 계속 연세. 보입니다. 예. 두 분은 계속 중국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는 제약바이오, 아마케는 셀러뉴스, 네.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 다른 경제 방송에서는 로봇도 이야기 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로봇. 로봇은 좀 로봇.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로봇 시간 걸려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요인은 되게 많은데 지금 좀 뻗어나올 수 있는 요인들이 또 단기간에 나왔잖아요. 네네. 또 새로운 투자라든지 뭐 그런 이벤트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뭐 괜찮기는 한데 모아가기 나쁘진 않은데, 뭐 오늘 뭐 최근 일주일 동안 막 바로 급등한다 이렇게까지는 나올 만한 힘들고. 모멘텀이 아직은 조금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 우려먹은 것들이에요. 우려먹은 것들이야. 왜 우려먹은 엔비디아 못 것들이다. 갔을까? 엔비디아 특별히 나쁜 뉴스 나온 거 없잖아요. 네네. 다 우려먹어갖고 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런 거예요. 음, 뭐 우리로봇도 마찬가지지. 알겠습니다. 예.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개별 종목으로 보자면 오늘 신규 상장한 바이오 기업 IMDBX IMDBX. 183% 정도 오르고 있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사우디 국빈 방문하고 있는 거 관련해서 네. 삼성하고 GS가 열심히 해가지고 건설 72억 쪽에. 달러? 72억 달러죠? 8조. 가스 수주 예. 한 거 우리 대단하다 이렇게 한번 박수 치니까 GS건설이 오늘 7% 정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없는데, 뭐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가 1.5%, 카카오가 1.1% 정도 오르고 있고,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상승 VI님께서 3월 수익 2일 만에 삭제되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바이오 쪽으로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조금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뭐 아이디어 오늘 가져오신 거 있으면 9시 17분 지나고 있는데, 혹시 김정일 본부장님 자료 가져오신 게 있을까요? 오늘 시장 중심으로? 리포트도 나온 것도 별로 없고 네. 소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고, 이게 아니 뭐 2차 전지 안 좋은데 그런 얘기했어. 적용도 없으니까 뭐 별거 없네. 갔다 올까요? 2차 전지가 2차 전지가
아니 그냥 들으세요 그냥. 네. 3월 30일 날 아니 그러니까 듣기 싫을 것 같아요. 아니, 전 들어요. 듣기 싫을 것 같아서. 아이, 다 듣고 싶어 이차전지 하시죠. 개떡이 되는데. 네, 개떡되고 있어요. 마이크. 네. 네. 3월 30일자로 뭐 저기 미국의 이코노미스트 앤 유고브라는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는데 네. 전기차를 고려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민주당 계열 사람들은 58% 전기차 고려한다. 네. 언제라고는 안 하지만 전기차 고려한다. 이게. 살 거를 고려한다는 얘기겠지. 근데 공화당 사람들은 몇 프로? 몇 프로예요? 14%. 10, 4%. 14%. 그건 그런 거지. 역시나 이게 트럼프 이슈가 오늘 그렇죠. 또 공화당이 새벽에 그런 있었던 쪽이니까. 것처럼. 이거는 그 직전이었지만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테슬라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못 쓰다 보니까 네. 이거 오늘 장 끌어내리는데 아주 직효를 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여파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일부 콜은 나온 거 중에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약간 그 캐파를 약간 늘린다. 네. 이런 얘기가 조금 나왔어요. 수요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네. 캐파를 늘리면 어떻게 되죠? 공급이 좀 늘겠죠. 그렇죠. 예. 금방 늘진 않아요. 지금 3월달 뭐 고려한다면 4, 5, 6, 7, 8 영향 안 미치고 아마 연말쯤에 영향 미칠 거예요. 올해 가기 전에. 그럼 올해 연말쯤 돼서 반도체 가격이 지금 막 오르다가 네. 연말쯤에서 가격이 상승이 둔화되거나 혹시 빠질까? 이런 생각을 또 눈치 빠진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어저께는 SSD 가격을 많이 오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는 삼성전자 엄청 좋아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SSD 20% 25% 오르면은 낸드가 엄청난 적자였는데 네. 이번 분기 1분기 실적이 만 5조 5천 나오면 이것도 적자가 많이 줄었겠죠. 10%인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적자가. 2분기에 흑자가 되는 거 아니야 혹시? 2분기 20% 오른다며 가격이 올릴 수도 있다며. 네. 그런 어제 기대감까지 낸드 기대감이 세게 붙었는데 동시에 오늘 나온 거는 어저께 나온 거는 삼성전자가 좀 캐파를 많이 늘리는 거 아니고 조금 늘려. 네. 아무래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임팩트는 연말에 미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또는 또 약간 반대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 정도 나왔다는 정도 참조하시면 될 것. 지금 그 같고요.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거, 그러니까 낸드나 안 좋은 거는 덜 안 좋고 좋은 건 더 좋다. 그렇죠. 이런 기대감이 지금 퍼져 있는 거잖아요. 어저께 많이 퍼졌죠. 근데 인텔이 작년 파운드리에서 9조 원 이상 영업 손실을 입었다. 네. 파운드리에서 주가 지금 4% 이상 밀리고 있다 시간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인텔 파운드리의 영업 손실이나 혹은 뭐 이런 이야기들 이게 어떻게 내일 삼성전자 실적에 센티적으로 어떻게 좀 반영될 게 있을까요? 아니요. 관계없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인텔은 삼성전자 파운더리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냥 관계없다고. 상관없다. 관계없다. TSMC는 이슈지 항상. TSMC 가이던스가 바뀌거나 무슨 이슈가 전략이 바뀌면 그건 삼성전자 TSMC는 60%고 삼성전자는 11%잖아요. 네네. 엄청 앞서 있는 1등이 왔다 갔다 하면은 얘도 영향을 받지 센트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근데 TSMC 말고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인텔은 단기적으로 영향은 아닐 거로 보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그냥 개무시해도 돼요. 개 무시해도 돼요. 자, 알겠습니다. 개 엄청 좋아하시네. 애견이시네. 진짜. 신경 쓰고 많은데. 신경 쓸 거 많아요. 원래 조각은 필요 네네. 없는 걸 잘라내는 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가 얼마까지 내려가서 바닥을 치느냐. 그래서 삼성전자가 제가 아까 1% 이내 하락할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됐어요. 된 게 아니고 그러면 대충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반도체는 더 안 빠지고 2차 전지 더 빠지다가 오늘 바탕을 치겠지. 네. 바탕을 칠 거거든요. 근데 바탕을 치는데 2차 전지 제가 중요한 거는 전체 센트 아니면 다 빠져요. 조그만 거 더 빠지고. 근데 SDI라든지 뭐 어떤 셀이라든지 네. 그런 장기적으로 보는 회사는 믿음이 있으면 조금 사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마치 제가 어저께 잠깐 딴 얘기인데 많이 빠지면 결국은 바닥이 있거든. 네. 뭐냐면 그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여당이 지는 게 거의 명명백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백성 얘기도 뭐 나오고 그러니까 야당. 그런 분위기가 녹아서 주가에 빠진 게 있거든. 네. 밸류업이 아니고 밸류 다운이 돼 버렸잖아요. 지금 밸류 주가가. 다운이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그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10일 이전에도 조금 사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물론 업이 아니고 밸류 다운된다는 사람들은 금융소득세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 여당의 힘 가지고는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야당이 완벽하게 뭐 이렇게
뭐 모든 걸 다 무너뜨리게 할 정도는 아닐 거라는 거 하나랑 알겠습니다. 또 하나 시장에서 나도는 얘기는 그 금융 높은 관계자 있잖아요. 네. 이건 함부로 얘기 안 할게요. 네네. 금융 높은 관계자가 그 업계 사람들을 만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금융 높은 관계자가 업계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얘기도 돌더라. 네네. 만날 거다. 만날 거다. 왜 만날까요? 차 마시면서 농땡이 하려고 만나지 않겠지? 아니, 그러진 않겠죠.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렇지. 아. 뭐 그런 얘기도 있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지. 예. 근데 뭐 그래봤자 뭐지 4월 10일에서 대표하면 또 약간 하겠지만 그렇죠. 모멘텀이 떨어지니까. 대표할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더 무지막지하게 기업 밸류업 관련되는 자동차가 은행주가 더 빠지느냐. 알겠습니다. 좀 다른 관점에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네. 삼성전자가 지금 네네네. 양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은 삼성전자가 어쨌든 양전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지수의 하방은 좀 경직이 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원래 같이 움직이던 산업군들 중에서 이제 오늘 뭐 미용 오르기 쪽도 좀 굉장히 강하고 변압기 쪽도 좀 장중에 하락폭을 많이 하면서 양전하면서 좀 뚫고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좀 가는 종목군들이 가는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해운이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뭐 이런 지진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그 대교 무너진 거 있잖아요. 거기서 추가적인 물동량 이슈 이런 부분들로 좀 이벤트가 된 것 같아서 오늘 전반적인 물류 쪽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류 쪽. 네, 그리고 엔캠이 좀 강하다 보니까 네.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에서도 일부 조금 움직임이 막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네, 요런 4% 정도.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이제 밑꼬리를 좀 만들면서 만약에 조금의 테마주를 만든다면은 거기에서 뭔가 또 다른 이 수급 쏠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오늘 솔브레인 홀딩스 이런 것들도 조금 움직이고 있고 3%대.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수급이 이동이 되는지, 왜냐하면 금일 같은 경우는 변수가 굉장히 많고 특정 산업군으로 쏠리기 때문에 어떤 쪽이 하나라도 좀 강하게 치고 나가면 거기에서 이제 가지를 쳐갖고 네. 수급의 순환을 돌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묵직한 그 산업군을 어디로 정하시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해질 수 있겠다 정도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창원 본부장님도 자료를 준비를 하셨을 테니까 네. 한번 살펴보면요. 어떤 부분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좀 여러 가지를 좀 들고 왔는데요. 일단은 이제 WTI가 85달러를 돌파한 부분이 저는 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과 이제 유가 리포트, 산업 리포트 한번 소개를 드리면서 이제 공급망 이슈만으로도 배럴당 90달러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덧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사실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쨌든 중국의 PMI가 좀 좋아진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흐름으로 유지가 된다면 유가가 더 상승을 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좀 부담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 자체가 약간 삼성전자의 실적을 기다리면서 약간은 한 2, 3개월 정도 쉴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요럴 때는 이제 유가나 원자재 쪽으로 강력하게 수급 쏠림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뭐 접근하기엔 나쁘지 않다. 뭐 기본적으로 유통주들, 물론 그쪽이 밸류적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쪽이긴 하죠. 근데 이제 수급 쏠림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매매 기회를 포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 인도량 예상치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요 표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표를 한번 이따가 멈춰서 보시면 요 전에 WTI는 네. 사실은 물론 당연히 영향은 있겠지만 저게 관점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진짜 핵심적으로 무언가 딱 영향이 있을 만한 그 뭐 가격선? 요게 한 90달러, 93달러 요 정도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93달러? 네. 네. 그러니까 거기만 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뭐 크게 영향은 없지 않나요? 어때요?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보긴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번에도 이제 물가 지표에서 쉘터랑 에너지 부분이 좀 초를 쳤는데
올라가 버리면은 요게 또 반영이 될 거고 그러면 아 이거 에너지 올라갔으니까 또 한번 지켜보자 이래 버리면 굉장히 좀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감이 있고요. 바로 여기 이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장기적인 금리에 대한 목표가 2.5에서 3.0까지 좀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좀 더 끈적끈적한 그런 이벤트들이 생기는 상황이고 제가 조금 집중해서 봤었던 건 이거예요. 올해 3회 인하가 전망되고 있고 합리적인 전망이지만 약속은 아니다. 이 얘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언제든지 바꿀 수 그러니까 있다. 이거를 그냥 표준으로 보되 변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거슬렸거든요. 이건 뭐 그러면은 물가 지표 안 떨어지고 만약에 CPI나 다음에 뭐 PC라든지 이런 거 뭐 끈적끈적하게 유지되면 이거 안 할 수도 있겠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굉장히 피곤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부담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어쨌든 유가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몇 %입니까? 61%? 67%? 67%, 61%, 네. 그 정도. 저는 좀 다른데 네. 어저께 제조업 PMI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CPI 그러니까 유가도 그렇고 고용 말고 CPI에서 일반적인 인플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경기가 좋단 말이지. 네네네. 제조업이 오늘도 보면은 제조업 경기가 좋은 거 나오는데 그러면 사실은 금리 인하를 거의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사람들이 차근차근히 반영할 수 있다고 봐요.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질 수도 있다. 골디락스 개념으로 어느 순간에는 반영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종목이 스프레드가 안 될 거예요. 종목이 스프레드가 쉽지 않을 거고 중소 종목이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거에 그래 금리를 인하 안 하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튼튼한 거니까 네. 그런데 나는 튼튼한가 내 스몰 캡은 이렇게 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마사지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중소 종목이 전반적으로 섹터에 전반적으로 부담을 주는 건 분명한데 대형주 위주로는 금리 인하 안 해도 경제가 탄탄하고 나는 가격 전가 능력 있고 네. 신제품 잘 나오고 신사업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야라고 해서 대형주 위주로 쏠림이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결정은 아니고 여전히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네. 6월이건 7월간에 어쨌든 그 밸런스 있는 그 과정에서는 대형주냐 스몰 캡이냐 그렇죠? 미국 주식이냐 넌 미국 주식이냐 그런 구분이 좀 있을 뿐이지 양극화 쏠림 현상. 그렇죠. 장 자체는 붕괴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하면 오늘 저기 네스트 어디지 2차 전지가 엄청 빠지고 네. 반도체도 여전히 하이닉스나 하이마트 중심으로 나머지 많이 빠져서 지금 이 정도 하는데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이게 2,700 이하까지는 안 가고 실적만 나오면 오케이다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조금은 우보천리처럼 천천히 갈지 모르지만 네. 그 흐름 자체는 크게 이슈가 안 되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설사 90불 되더라도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6월이 아니고 7월로 미뤄지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되더라도 그 충격 가지고 우리가 2654 뭐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휴먼 GPL님께서 민준아 이제 진짜 쎄한디 어때요? 해서 뭘세? 두 분께 좀 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코스피가 2725, 두 분은 이제 롱 포지션을 어제까지도 유지하셨고 2800, 2900에 대해서도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2차 전지도 살짝 좀 주춤하고 삼성전자 결국은 실적이 더 중요도가 부각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금요일 날에 지금 높아져 있는 기대치보다 더 잘 나오지 않는다면 혹시나 셀온 뉴스라는 그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지수도 같이 좀 부정적일 수 있고 이런 생각인데 두 분의 뷰에 대한 변함은 좀 없습니까? 그 일단은 넘버를 보고 얘기합시다. 실적만 보고 실적을 보고 10시에 나오지 않나? 10시인가? 그쵸. 예. 9시 아니고 10시죠? 10시. 딱 저희 할 때 나오네. 우리가 끝날 때 나오지. 10시 이제 조금 넘어갈 때까지 하면은 되지 않아요? 그럴 수 숫자를 보고 딱 보고 빨리. 금요일이니까 좀 오버타임 할 내가 수 봤을 때 있죠. 5조 2천억 이하 내지 않으면은 네. 그렇게 아주 세게 싸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5조 3천억.
미니멈 5조 3천억 정도. 근데 부문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애널리스트의 그 예측은 오후에 나오는데 애널리스트 예측이 나오고 나서 우리 3시 20분에 하니까 그때 정도에 좀 반영이 정확히 알 것 같은데 일단 기준은 한 5조 3천억 일단 기준 잡아봅니다. 그 이상 나올 근데 것으로. 저도 좀 많이 공감을 5조 3천억. 하는 게 그 실적에서의 어쨌든 저는 5조 중반 이상은 일단 좀 나와줘야 시장에서 조금 더 환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일단 뭐 지금 리포트 최근 나오는 리포트들의 평균치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고, 해줘야 된다. 만약에 김장열 본부장님이 예상해주신 그 하단치는 이제 SSD나 이런 기대감이 더 붙어주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잘 나올수록 좀 중요해지는 상황이기는 하다라는 점. 네. 그리고 헤드로 듣지 마시고 산업을 어쨌든 잘 정하시면은 네. 그래도 괜찮아요. 어제 저한테 산업군들 물어보셨을 때 제가 면세가 그러니까 면세랑 변압기 딱 2개 꼽았잖아요. 근데 그쵸. 두 쪽이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산업군을 집중을 하고 있느냐가 반도체가 굳이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넘버가 나오고 산업적으로 성장이 나오는 쪽을 잘만 선택을 하시면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시장이다. 제가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무조건 하라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 산업을 하나를 꼭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 반도체면은 나는 명확하게 반도체로 딱 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애초에 저는 2,800 이상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도 특정 산업군만 가면서 소외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우려를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업을 골라야 돼요. 골라서 그쪽으로 집중 매매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변수는 결국엔 넘버인데 이건 우리가 이제 맞출 수 있는 영역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네. 이제 데이터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가다는 나왔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잘 나오는 부분에서의 이제 센티가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어쨌든 발표 이후에 좀 변곡점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셔야 이제 될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포트를 미리 또 업데이트를 해드릴 생각이 있어요. 네. 확 바꿀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실적과 그렇죠. 그다음에 그 CPI CPI 하면 이제 고용 지표 나면은 이번 네.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는 네. 클로즈 메일이나 오프닝 메일에서 제 생각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아주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이번 주 왔다.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늦어도 수요일인데 우리 선수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선거까지. 선거는 잊어버려. 선거는 이제 누가 이기든 선거는 I don't 끝났고. care. 예. 근데 CPI는 신경 써야 되고. CPI 신경 써야 우리는 되고 이제는 실적 신경 써야 근데 되고. 그 빠른 사람은 금요일 날 오후, 늦은 사람은 일요일 날 오전장에는 결단을 내려야 돼. 좀 더 디테일하게 결단이란 건 무슨 결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좀 비슷한 개념이지. 어느 섹터를 내가 배팅을 할 것인지를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저분하게 5-6개 갈 것 같지 않아요.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뭐 맞는 좋은 것 같아요. 얘기. 좋은 얘기인 것 어려운 얘기지. 어렵죠. 어렵지만 지금 뭐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사실은 그렇지. 전쟁돈 내고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결단이 내려야 될 시기가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근데 애매하면 좀 안 보이거나 애매하면 네. 그냥 빠져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지금? 뭐 그것도 선택이죠. 왜냐면 여기서 2,800, 2,900 가면 얼마나 먹겠다고 뭐가 얼마나 뭐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랑 아니, 머리 그렇게 깎기 싫어요? 전 깎아도 되죠. 제가 뭐 제 머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이제 갔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이제 많은 분들이 끝까지 먹고 싶어 하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근데 그거를 통제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자꾸 꼭대기에서 무조건 플레이를 다 해서 뭐 물론 이제 매도를 그림같이 뭐 지수 고점에서 팔고 나오면 자랑거리는 되겠죠. 하지만 그거 하시려다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크시면 크실수록 그러니까 왜 어깨 위에서 더- 팔라고 생각하겠어. 이 머리 위에서 팔 생각 하지 마시고. 그쵸. 하다 보니까 머리 위에서 파는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은 거고, 그렇게 되면 너무 너무 좋고 좋은 감사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세팅 자체를 너무 꼭대기에서 내가 탈출을 하려고 하면은 쉽지 않다. 왜냐면 주식이라는 건 결국에 내가 파는 가격에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좋은. 좋은 얘기. 누가 사야 되는데 그 사람 꼭 바보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럴싸하게 느낌은 알 거 아니에요. 뭔가 세한데 뭐. 아니면 내러티브가 따라와야지 그 사람 살 거 아니에요. 그거 네네네. 남겨놓고 팔아야 되지. 한 것도 없는데 누가 따라오겠어요. 음. 조금 남겨놔야지. 들어와서 그거 받아주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네. 원텍, 제이시스 메디컬, 비올
비율 클래시스. 이게 그거잖아요. 클래시스는 면세에서 약간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면세에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텍스 리펀을 가장 중심으로 보고 네. 거기에서 이제 산업군들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면세 리펀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 게 미용 의료기기예요.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화장품 이제 H&B 쪽에서 집중되는 종목군들 뭐 VT, 클리오 뭐 이런 뭐 토니모리 이런 종목군들 보시고 네. 그 다음에 후순위로 보는 게 시내 면세점이고 그 다음에 카지노랑 뭐 여행 이런 식으로 항공주 이렇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엔 면세 쪽에서도 오늘 글로벌 텍스프리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한데 올랐어 다시 3%. 네. 3%대. 그러니까 어쨌든 면세 쪽에서 이게 묵직하게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이제 후순위로 나오는 그런 의료기기, 화장품 이런 쪽으로 뻗어 나가는 구조예요. 이게 애초에 스토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좀 산업이나 요 면세 관련된 부분들 좀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은 지금 전반적으로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는 1% 하락, 코스닥은 1.4% 마이너스, 환율은 1349원 1349원 50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뭐 두 분 말씀대로 오늘 1% 내외 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네. 우리 장 뭐 오케이일 거고 네. 지금 니케이도 1.2% 1.3% 마이너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 증시가 있다가 열리면서 좀 반등을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네. 특별히 나올 건 없죠. 그 음. 무슨 지표 같은 게 네네. 오늘은 없는 걸로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미국이 빠져서 빠지는 거다. 미국 1% 빠졌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1% 빠지면 그냥 뭐 너무 서운하진 않다. 안 빠지면 좋겠지만은. 그 정도 선으로. 그 정도 선이면 역시 대장주가 버텨서 네. 버텨서 그냥 그나마 선방하는 것 같습니다. 선방 아니면 그냥 잘 버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하창 본부장님 자료 더 있을까요? 아까 들고 온 뉴스들 중에서 네. 안 한 게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장세에서 적극적으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유망한 섹터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애매하다 싶으면 줍지도 말고 보유자의 영역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말씀드렸는데. 어제 떨어질 때 면세 잘 이렇게 얘기했는데 매일매일 이거 맞추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저 요즘에 이것 때문에 진짜 탈모일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오늘 새벽에도 저 독재노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 진짜 요즘에 맨날 새벽에 거의 3시간 동안 글 쓰고 있어요. 막 고민하고 어떻게 도움드리지 해가지고 오늘 그래도 좀 나름 잘 맞췄거든요. 근데 어제도 근데 진짜 이것 때문에 좀 약간 좀 너무 힘들어요. 아니 매일매일 아니 이게 딱 계속 산업이나 이런 거 정해드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전략을 새로운 걸 드려야 돼. 이게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네. 한 분은 실현하시고 한 분은 징징대고 실현을 수있어. 참 여기 쉽지 않습니다. 그 저번에 말씀 내가 울고 싶다. 접어 다 나가 그냥 접어 하지 마. 탈모일 것 같아요. 고충을 압니다. 고충을 압니다.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삼성전자잖아요. 네. 그거 앞두고서 어차피 오늘 미국이 안 빠졌더라도 어저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약간 쉬어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약간 소강인데 뭐 말씀드리는 건 제가 아까 무슨 결단까지 뭐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면은 원래 어저께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 있잖아요. 어저께 네. 장 끝나고 장 직전에 어저께 장 중에 어제 못 샀던 거 있잖아요. 어제 오늘 사야 본인 느낌이 바뀐 게 없으면은 오늘 빠질 때 사는 게 맞지. 항상 이슈가 어저께 다 이해했어. 근데 오늘 주가가 빠져. 그렇죠? 네. 그러면 또 못 사. 그래서 내일 오르면 내일 올라가서 사.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1% 정도 괜찮다 그래서만 1% 이상 빠질 수 있잖아요. 어떤 네. 종목이. 근데 자기 뷰가 안 바뀌었어. 들어보니까 하창 본부장님 내보는데 달라진 게 없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금이 있으면은 비중을 좀 높이고 싶으면은 오늘 생각보다 더 빠졌을 때 좀 네. 사는 게 맞지. 그걸 얼마나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리딩방인 거고. 네. 그럼 뭐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저께 오늘 사이에 뉴스를 보고 테슬라 보고 뭐 보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어서 이거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은 이제 그래? 그러면 좀 내일까지 기다려볼까? 이러는 거고. 그걸 믿는다면은. 네네. 그러니까 오늘 많이 빠지면 사시는 게 맞고요. 좀
많이 안 빠지고 의외로 성방을 많이 하면 아까 미국 1% 우리 1% 맞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이게 0.4%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네. 그렇게 만약 준다 그때 가서 사면 안 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0.45% 됐을 때 삼성전자 양전에서 사면 안 되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별로 좋지가 않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그 저기 비올이 됐던 아니면 아니 저기 화장품이 됐던 미용기가 됐던 아니면 뭐 저기 은행이 됐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조금 사셔도 되고 반도체 진짜 반도체 비중이 10%밖에 없어. 그럼 오늘 같이 좀 빠질 때 한 15% 더 사볼까?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거죠. 요건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이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오고 괜찮을 거라는 전제하에 환율도 여기서 급등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네네네. 지금 여기서 조정받고 있는 섹터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제약바이오, 로봇, 뭐 방산, 뭐 등등등등 있잖아요. 2차 전지. 네. 이 중에서 성장주 중에서 가장 좀 매력적인 섹터는 어떤 게 됩니까? 저는 반도체가 별로 없으면 언더면 반도체를 남도 비슷하게 중립해놓고 아까 그 2차 전지는 저는 아직 아닌 것 같고 2차 전지 아닌 것 아까 같고 뭐 미용 이렇게 미용 의료기. 중국 익스포즈 된 거 조금 네. 가능하고 이 정도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만 그리고 기업 밸류 업이 아니라 밸류 다운되는 거에서 은행 좀 많이 빠져갖고 네. 원래 생각했던 거 포트보다 낮으면은 조금 한 3분의 1 정도 좀 사볼까? 은행주.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3월 달에 순환매 돌았던 것 중에서 중국 익스포저 없는 거 그런 거로 하나 고르자면 은행주 정도. 네, 그쵸. 며칠 일주 전에 좀 내려갔으니까 그 정도. 보노님은요? 저도 일단은 수급 자체가 반도체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저는 변압기 쪽은 여전히 계속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네. 전선이 최근에 약간 좀 조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 어떻게 설명드렸냐면은 변압기와 전선 쪽은 시차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산업 리포트 꼭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차가 한 1.5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쨌든 변압기 쪽이 치고 올라가 주면 전선 쪽은 같이 쫓아가니까 그 흐름에서 조금 더 후발로 움직이는 산업군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좀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모아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뭐 방산이라든지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이런 쪽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전 단기적으로는 면세 쪽이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로직에 있는 산업군들과 종목군들을 좀 유심하게 공부를 해보시면은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죠. 바이오나 물론 이제 기타 다른 쪽에서 좀 흥행하던 산업군들도 언제든지 다시 부각이 될 수 있지만 실적까지 같이 겸해서 산업 성장이 유지가 되고 있고 턴어라운드가 강력하게 나오는 쪽은 사실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 산업군들을 조금 나눠보시면 한 4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플레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반도체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네.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좁히셔야 될 것 같고요. 4개를 좁혔다고 해서 4개를 다 사시는 게 아니라 저는 4개 중에서도 딱 2개 현금까지 포함해서 꼭 3개로 포트를 구성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반도체랑 뭐 나는 그 면세가 좋다 그럼 반도체 면세 현금 이렇게 해서 면세나 반도체 이렇게 좀 우울하고 빠질 때 비중 조절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변압기다 하면은 뭐 변압기다 면세다 그럼 그거에서 이제 위치가 높잖아요. 높은 친구들은 살 때 한 번에 거치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분할매수 밴드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자금 나눠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하시는 전략을 좀 더 첨가하셔서 하시면은 충분히 조금 뭐 많은 금액은 아니어도 우리가 소고기나 뭐 행복한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돈은 충분히 좀 누릴 그럴 수 수 있지 있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가셔야 되는 분 있어요 오늘은? 오늘 수요일이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다행이네. 웬일로 없으시대. 저는 애초에 딱 하루 월요일 알겠습니다. TV에 안 보이셔가지고 뭐 하시나 궁금했는데 주식 하시나 봐요. 안재현님께서 삼성전자 보유자는 지금 시점에서 분할 매도인가요? 관망 매수인가요? 이게 실적이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고 그거 보고 결정을 하자라는 게 지금의 스탠스지만 그렇지. 지금 그냥 감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올 것 같습니까? 그냥 예상치 컨센서스 대비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혹은 컨센을 맞추더라도 좀 주가가 떨어질 것 같습니까? 어때요? 컨셉 맞추면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컨센 맞추고 안 떨어진다. 맞추면서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상단이 지금 갈수록 리포트가 아마 좀 높아지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상향 추세입니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 뭐 그렇게 더 계속 확장이 안 됐으면 확장 안 됐으면 좋겠어. 왜냐면- 증권사가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계속 올리면 아니 나름대로 잘 나와도 괜히 얻어맞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적당하게 물론 적당하게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너무 이렇게 과하게 기대감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로는 좀 형성이 안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크니까. 그게 어려운 게 각자 할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 각자 할 일이요? 애널리스트는 자기 리포트 써야 되는데 그쵸. 옆에 쓰는데 내가 안 쓸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추세가 있으니까 상향하면 추세는 상향하게 되고 하향하면 하향하게 돼서 극단적으로 나쁘게 나왔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가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 그 1분기, 4분기 실적 나올 때도 기대치가 높아졌다가 결국은 확 빠져갖고 그런 트라우마 비슷한 게 있어서 이틀 남은 상점에서 최근에 5조 5천, 5조 7천 나왔다 해서 그거를 내가 개런티할 그런 건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진짜 4조 9천에 안 넣으라는 법은 없어. 법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정황상은 아까 5조 3천 정도면은 그래도 그다지 크게 뭐 소용돌이 치지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 내지는 리저너블한 이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합리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의 판단에 여러분들이 지는 거니까 뭐 오늘 내일 사이에 빠져서 82,000원 됐어. 그러면 금요일에 더 뺄 게 뭐 있겠습니까? 더 빼면 아마 또 못 산 사람 또 붙을 수도 있고 그런 거고 오늘 내일 의외로 잘 버텨갖고 84,000원으로 내일 끝났다. 85,000원 그 스타일 어저께 한 거로. 그리고 내일 모레 맞았는데 만약에 5조 1,500원 나오면 어떡할 거야? 5조 1,500원 나오면 그거 파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그때 그 순간 다 달라요. 자꾸 사람 바꾸냐 그러는데 그거는 여러분도 팩트도 모르고 팩트를 안다손 치더라도 내가 팩트에 대한 퍼셉션하고 다른 사람 퍼셉션을 엮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간에 환율이 또 1,360이 되면은 5조 4천억이 나오더라도 네. 그래도 세론 뉴스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환율이 갑자기 1,335만 되면은 야 결국은 대한민국에 삼성전밖에 없어. 그러면 똑같은 5조 5천 나와도 불이 나게 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개소리 하냐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어. 갑자기 6조가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갖고 계시면 어떻게? 자기 비중이에요. 많이 먹었고 많이 갖고 계시면 이걸 만약에 30% 이상 가지고 왔었다 많이 했잖아요. 그럼 이제 먹었다 싶으면 뭐 10% 팔 수 있는 거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 사는 사람 7만 3천, 7만 5천 원에 산 사람이 지금 8만 4천 원, 5천 원 가다가 조금 밀렸다. 2% 밀렸다. 그럼 여기서 내일 모레 실적이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어떻게 결정을 해? 네네. Who knows? Who decides? Nobody 있어. 알겠습니다. 네, 그건 아니, 할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그건 비중이 너무 많으면 반도체 뭐 30% 이상 혹시나 이거를 들고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부담되는 게 맞고. 그렇죠. 김장현 본부장님은 이제 하이닉스 출신이시고 또 애널리스트도 오래 하셨고 지금 나오는 리포트들을 보면은 그 까마득한 후배들이 어떤 마음으로 쓰는지도 분명히 좀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실 거고. 좋은 마음을 썼겠죠. 아, 좋아질 거를 보고 좋아지게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걸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 실적은 좀 지금 나온 컨센보다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몰라요. 제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요거는 어떻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어제 그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사실은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올라간 게 상반기에 올라갈 거를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한 거 아닌가 싶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AI 훈풍이 계속 지속될지는 하반기를 가봐야 알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신규 진입의 영역으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의하세요? 동의하는 게 그게 가장 safest way to say죠. 아,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편한 거죠. 하방을 가봐야 되는 거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800, 2,900이건 주가적으로는 많이 반영돼서 좋으면 주식시장이 삼성전자 폴대에서 2, 4분기 피크아웃 될 가능성이 있고 네. 그건 하반기 여러 가지 불확실성,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우리가 한 6개월 이상 앞당기기 때문에 네.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만약에 5, 6월 달 반영되면은 주가는 7, 8월 달 가기 전에 피크아웃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피크아웃 되기 전에 주가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걸 논의해야지. 하반기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건 나도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그 피크아웃 되기 전에 상반기 어디까지 올라가 그걸 얘기하는 게 어려운 거죠.
나는 지수로 2,800, 2,900은 약간 희망이 그죠? 2,800 넘어가서 2,850까지 갈 수 있다는 거고 그게 만약에 안 되고 하반기 들어가면은 하반기에 2분기의 넘버가 2,800인지 2,900, 2,750인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뚫어서 쉽게 가기는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여름 되기 전에 다 반영을 거의 다 할 것 같다.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반도체는 미리 반영하는 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이팡님이 이 엑시콘 줍 좀 마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강심장이시네요. 엑시콘 실적은요 4조 9천억이 나올 수도 6조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네. 누구도 몰라요. 모르죠. 그걸 알고 모르는 걸 얘기할 그런 거는 맞지 않는 거죠 방송에서. 감으로 이런 거를 뭐 예측하거나 이런 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 누가 누구 책임져? 그 맞추면 여러분이 나한테 돈을 줄 거야? 그럼 누가 얘기를 했냐고. 아니 돈 준다 너 그러면 여기 벼슬 쓰고 나오는 사람 없고. 아니 돈 준다 그러면 최대한 가이던스 드리고 하는 거. 돈 준다 그러면은 맞추 1억 베팅할까? 그러면 할 수 있겠지. 돈을 문제군요 결국. 당연하지. 이 세상에 다 돈이지.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없군요. 돈 말고 여기서 뭐 형제하고 뭐 하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 1,000원씩 17일만 모아봐요. 우리 한번.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도 돈의 드세요. 문제였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럼 54분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시장 한번 보면서 네. 조금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하창원 네. 본부장이 수급 먼저 좀 봐주신다면 오늘 외국인이 코스에 피해서 1,000억,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 90억 이렇게 정도 팔고 있고 기관은 코스피에서 1,80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600억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급은 괜찮은지 그리고 다른 뭐 눈에 띄는 하락 종목, 하락 섹터들 뭐 이런 거는 어떤지. 일단은 뭐 지금 수급 자체는 아직까지는 견딜만 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제 이탈이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선물이 지금 5,571억 원을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의 매도세가 조금 더 확대가 될 확률을 배제할 수 없고요. 또 프로그램 비차익 또한 2,000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장 초반 대비했을 때 하이닉스의 낙폭이 한 1.5% 정도 더 확대가 된 상황이고 그러게요. 무슨 뭐 소리 삼성전자는 벌써 1.18까지 빠지고 있어요. 이게 1.에서 2% 생각보다 그렇게 룸 자체가 막 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깨져버리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가파르게 치고 올라왔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조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어제 마감 시장 올린 거에서도 그 삼성전자 수급을 정리를 해놨는데 네. 오늘도 수급 그러니까 이제 잠정 실적 발표 전까지는 매일매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도주에 대한 이런 수급 분석과 전체 시장에 대한 수급 분석을 같이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어디가 들어가고 어디가 나간지 이렇게 좀 보이니까 그런 거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장중에도 뭐 HTS마다 그런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조선이라든지 뭐 이제 미중 갈등 그리고 뭐 변압기 이런 쪽은 일부 좀 강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엔캠과 필두로 이제 이런 미용 의료기기 그다음에 콘텐츠 쪽 산업 리포트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 오르네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런 쪽들 뭐 좀 안 가던 쪽도 일부 좀 가고 있고 로봇 쪽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말라 올려가지고 아까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강했다라는 점. 엔캠은 좀 그 논리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정말 얕은 추측을 하는데 비아디는 YOY로 했을 때 조금 상승하고 네네네. 테슬라는 또 하락하고 예상보다 더 안 좋고 이러니까 중국 전기차가 잘 나가는 거를 막으려는 그런 미국의 그 있잖아요. 뭐 정책? 네, 정책들. 요런 게 조금 더 작용을 하지 않나. 그 관리 감독 국가 그 FECC 뭐 있었잖아요. 뭐 있었죠. 네, 포린 근데 옐런이 또 중국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중국 전기차 저렇게 잘 나가? 우리랑 격차가 더 벌어지네? 네. 그럼 저쪽 배척해야겠다. 그러면은 거기서 수혜를 입는 엔캠은 조금 더 미국이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수혜를 입힐 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논리가 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논리가 계속적으로 이 회사를 주동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캠이 좀 상승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이제 화장품 쪽에선 VT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어서 면세 쪽에서 어쨌든 좀 VT도 올리브영에 많이 입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락 쪽에서는 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흐름들 그리고 뭐 CXL이나 SSD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CDMO 쪽에서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대신 3반은 좀 묵직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넘버가 찍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강하고요. 오늘 방산 쪽이 좀 강하게 눌립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8% 정도, 그다음에 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산업군에서도 오늘 보면 변압기 쪽에서 LS 일렉트릭이나 이런 쪽 빠지거든요. 네. 근데 뭐 재룡전기나 HD 현대일렉트릭이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산업군 안에서도 이제 종목까지 좀 세별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매하시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산업군들의 회전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지만 그 주기 자체가 조금 더 길어지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해외 수주받았던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GS 건설 같은 일부 개별적인 이슈 있는 종목군들도 급등락이 좀 일부 있었다 정도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9시 59분 지나가고 있고요. 그 전쟁 같았던 또 1시간이 또 이렇게 빠르게 또 지나갔습니다. 자, 3시 20분까지 요 정도의 하락세로 마무리해주면 괜찮을 것 같고 더 빠지지 않기를 조금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반도체주 그리고 2차 전지주 조금 초반 1시간의 하락세를 좀 말아 올리면서 장 끝날 때쯤에는 조금 더 마이너스 폭을 줄이면서 끝났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대만 네. 지진이 또 대만 지진? 나왔나? 어떤가요? 7.2. 네. 우측 저쪽이구나. 네, 오키나와는 3m 쓰나미 경보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자,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야 되고요. 뒤에 맛동산도 저희가 알차게 또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어떻게 3시 20분에 네, 뵙도록 해야죠. 네네. 조금 방어적인 전략 잘 세우셔서 수익을 좀 많이 방어하시고 또 수익 낼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극대화시키셔서 3시 2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닝 벨 라이브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